안녕하세요. 건행부 수다입니다. 유튜브 하려고 관심은 있는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왕초보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경험해 본 것들을 위주로 팁을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지난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잡고 대본을 제대로 써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초보의 경험이 곁들여 있어서 왕초보 분들에게는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참, 제가 앞으로 제 유튜브의 성장 과정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 첫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 1이 나왔어요. 제가 누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와, 그래도 0은 아니네. 누가 누르긴 눌렀나 봐. 유튜브가 누군가한테 노출해주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은 뭐 성장 과정이랄 게 없네요. 점점 성장해서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유튜브 경험담 팁 시작합니다. 진짜 왕초보라 생각하고 얘기하려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일단 유튜브에 계정을 만드세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세요. 그리고 채널 만들기를 하고 채널 주제와 이름을 정합니다. 채널의 이름은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다면 주제는요? 네, 주제도 바꿀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주제 바꾸면 안 좋다던데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중간에 주제를 바꾸면 알고리즘이 좀 꼬인다나 봐요. 그런데 왕초보 분이시라면 처음에 영상 한 개 올리고 주제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런 과정일 때 어차피 알고리즘을 크게 탄 상태가 아니라서 저는 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처음부터 주제를 한 가지로 정하고 하라 이런 말이 많거든요. 네, 그분들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실상 해보니까요, 어느 날은 내가 이런 주제로 진짜 잘할 것 같아서 주제를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상 한 개를 힘겹게 올리고 보니까 도저히 같은 주제로 영상을 또 못 만들겠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제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한 10개쯤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주제를 찾아야 돼요. 네, 여러분들도 이런 말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분명히 10개도 충분히 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제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촬영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편집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어딘가에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주제를 정했다고 해도 막상 정말 영상을 만들기가 어렵다면 다시 다른 주제로 바꿔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어차피 영상을 한두 개밖에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알고리즘을 따질 상황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경험담이에요. 그러니까 주제를 마구잡이로 바꿔도 전혀 지장 없다?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처음부터 내가 영상을 10개 이상은 만들 수 있겠다 싶은 주제로 잘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주제로 막상 영상을 올렸는데 한두 개 올리고 너무 어렵다, 주제 바꾸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바꾸시고 뭐가 됐든 그냥 계속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형편없는 영상이라도 몇 개 만들어 올리다 보면 그래도 편집이든 촬영이든 뭐든 실력이 느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정했던 한 가지 주제에 맞게 올리려고 생각만 하고 어려워서 더 이상 올리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주제를 바꿔도 괜찮겠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처음이라서 어려운 거고 나중에는 그 주제로 계속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면 일단 그 채널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주제의 채널을 만들어서 올리셔도 좋습니다. 제가 순서 없이 그냥 막 얘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말해볼게요. 원래 친구랑 수다 떨 때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또 바로 생각나는 거 수익화를 얘기해 볼게요. 저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수익화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유튜브에서 요구하는 수익화 조건은 구독자 1,000명이라는 조건에
롱폼은 4,000시간 이상의 시청 시간이 나오거나 숏폼은 몇 천만 조회수가 나와야 한다든가 뭐 그렇더라고요. 3천만 조회수였는지 9천만 조회수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수익화 단계가 2단계인가 있었거든요. 아니 무슨 팁을 알려준다면서 뭐 이렇게 몇 천만인지 뭔지도 정확하지 않냐고요? 네, 이건 그냥 검색해 보셔도 바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이게 보통 사람한테는 진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보통 사람이 숏폼 몇 천만 조회수 만들기가 진짜 어렵다더라고요. 저는 보통 사람이니까 당연히 어려웠고요. 제가 숏폼을 다른 채널에 올렸을 때 최하는 진짜 0회였고요. 많이 나온 건 1000단위였던 것 같아요. 와, 진짜 1000단위도 여러분, 저 같은 일반인은 무지 어려웠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면 롱폼 4,000시간? 이걸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훨씬 쉽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건 유튜브 내에서 조회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고요. 유튜브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또 뭐가 있냐면요. 참,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상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도 아니고 경험을 되게 많이 해보지도 않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저도 유튜브에 관련된 것을 찾아봤을 때 한 사람 것만 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왕초보 입장에서는 어려운 얘기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알려주는 게 그냥 후루룩 듣기 더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크게 잡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약간 총정리 느낌?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유튜브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구독자 1만 명이 넘으면 유튜브와 제휴한 쇼핑몰을 통해서 수수료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쿠팡이에요. 혹시 쇼츠 영상 보다가 쇼핑 아이템이 화면 어딘가에 떠 있는 거 보셨나요? 그게 유튜버가 쿠팡 쇼핑몰 링크를 걸어놨을 경우에 그래요. 혹시 쿠팡 파트너스는 들어보셨어요? 원래는 블로그 같은 데에서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남기고 누군가가 그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그 물건을 사지 않아도 24시간 이내에 다른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 값의 3%였던가? 뭐 그 정도를 링크 건 사람한테 수수료를 주는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2025년 여름이든가? 그때부터 유튜브가 쿠팡이랑 제휴를 해서 유튜브 영상에 쿠팡 링크를 바로 걸 수 있게 해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무나 안 되고 아까 말했던 대로 구독자 1만 명이 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여튼 그런데 유튜브와 쿠팡이 제휴를 한 거고 6점 몇 %였던 것 같은데 이것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대충 6%라고 할게요. 물론 이것도 검색하시면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그치만 또 제가 왜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느냐. 저는 유튜브 왕초보자라서 당연히 구독자 1만 명인 채널이 없고요. 따라서 지금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6점 몇 %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없어서예요. 그러니 궁금하신 분은 검색해 보시고요. 저처럼 아직 내가 정확하게 알 필요도 없구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대략적인 설명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튜브가 쿠팡이랑만 제휴를 한 게 아니고 다른 브랜드가 몇 개 더 있대요. 그런데 이거 역시 지금 저한테 해당이 안 되어서 저는 그냥 대충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튜브에서 본 거 아니고 에이블리 쇼핑몰 앱에서 봤는데 에이블리도 수수료를 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지그재그도 있던 것 같고 무신사도 있는 것 같았어요. 참, 올리브영도 링크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것도 수수료 준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요. 쇼츠 영상 화면 중간에 쇼핑 아이템 사진이 뜨면서 그거 클릭하면 링크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롱폼 영상에는 영상 아래에 더보기란에 쇼핑 링크를 올릴 수 있는 걸로 알아요. 이거는 구독자 1만 명 상관없이 누구나 올릴 수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뭐 안 된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고 댓글에는 링크 올릴 수 있다고 또 들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여튼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링크를 올릴 수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될 듯해요. 그리고 그 댓글은 맨 위로 고정을 해두는 거죠.
그런 기능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통의 시청자라면 영상 더보기 정도까지는 굳이 클릭하지 않으니까 이걸로 수익화는 어렵다는 식으로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 관련 무료 강의를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강의하는 사람들 말로는 사람들이 클릭을 덜 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영상을 잘만 만들면 클릭도 하고 물건도 팔린다고 이 수익도 쏠쏠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딱 걸리는 말이 영상을 잘만 만들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초보가 잘 만들기는 어려울 테니까 저는 영상을 본 사람들이 더보기를 누르게 할 만큼 매력적인 영상을 아직 만들지 못하니까 이것도 그냥 남의 얘기구나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뷰티나 패션에 관심 많으신 분이 있으면 롱폼 영상을 만들어서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활용해서 링크 걸어서 수수료로 수익화하시면 그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롱폼에는 구독자 상관없이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쇼핑몰 링크를 걸어서 수수료를 받아 수익화할 수 있는데 그걸 클릭하는 사람이 잘 없는 편이다 이거고요. 숏폼에는 구독자 1만 명 이상인 채널에서 화면 중간에 쇼핑 물건 사진이 뜨게끔 링크를 걸 수 있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6%대의 수수료를 준다는 거. 쿠팡 말고도 몇 개의 브랜드들이 제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휴 브랜드가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전망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이거에 관련되어서 유튜브 영상들을 찾아보고 무료 강의를 또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쿠팡 제휴 관련된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저는 부록청년님? 그분 영상이 가장 괜찮았었고 단톡방에도 들어가 있긴 한데 지금은 톡을 잘 보고 있진 않거든요. 여튼 그 톡방에서도 알게 됐고 다른 톡방이나 영상에서도 알게 됐는데 구독자 1만 명을 모으기가 보통 사람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독자 1만 명인 채널을 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국내 채널인 경우는 100만 원이 넘었었고 해외 채널인 경우는 8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해외 채널이라고 하면 인도 채널이 많았고요. 인도 분들이 사람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구독자 1만 명 정도는 금방 만들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채널이 많고 그렇게 만들어서 팔려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해외 채널을 사서 쇼핑 수수료로 돈을 벌려고 한다면 초반에 알고리즘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도 채널이라고 하면 구독자들은 다 인도 사람이니까 인도 쪽으로 알고리즘이 돌 거잖아요. 그런데 쿠팡 쇼핑 수수료를 받으려고 국내 알고리즘이 돌게 하려면 초반엔 알고리즘이 좀 꼬여서 힘들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영상을 좀 만들어 봤다거나 내가 쇼핑몰을 운영한다거나 뭐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 사서 하실 분들은 사실 왕초보는 아닌 경우가 더 많죠. 근데 왜 얘기했느냐? 왕초보 분들 중에도 채널 사서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좀 여유 있는 분들이시라면 국내 채널을 사셔도 되겠고요. 그런데 저는 그 돈도 절약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그 꼬인 알고리즘을 풀어야 한다면 그냥 무에서 시작해보자 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채널을 사보지는 않았답니다. 그럼 이제 또 유튜브 관련된 팁이나 경험이 뭐가 있을까요? 수익화 중에 쇼츠에 배경음악을 넣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또 한때 핫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돈이 정말 얼마 안 되나 봐요. 제 알고리즘이 그런 걸 더 안 보여주는 건지 요즘 이 방법은 많이 하락했는지는 뭐 어쨌든 잘 못 봤어요. 여튼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대충 그런 게 있다더라 정도만 알아뒀다가 여러분들의 채널이 좀 되는 것 같을 때 그때 더 자세히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에는 광고도 있어요. 구독자가 많아지고 조회도 많이 되면 마케팅 업체나 브랜드에서 직접 광고하자고 연락이 온대요. 저도 어서 빨리 채널이 커지고 그런 연락을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무조건 구독자가 많아야 광고 연락이 왔는데 요즘은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영상 조회수가 잘 나오면 연락이 오기도 한다더라고요. 그리고 연락이 안 와도 여러분이 직접 그런 회사에 연락해서 제안하는 방법도 있대요. 이거는 마케팅 관련 일을 하셨던 분들이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궁금하시면 또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계속 검색하라고 할 거면 뭘 얘기해 준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까봐 다시 한번 또 변명을 해 보자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영상이 있고 자세하게 알려주는 영상이 있잖아요. 저는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세한 거는 전문가의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더 자세히 알아보죠. 아, 이런 얘기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제가 플리커? 그 용어를 몰라서 검색을 못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플리커 나온 김에 설명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태블릿 화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태블릿 화면이 뭔가 조명이 깜빡깜빡 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저는 유튜브에서 여행 영상을 많이 봤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가끔 가다가 어디 가게에 들어갔을 때 형광등 조명 같은 게 뭔 클럽처럼 계속 깜빡거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영상의 자막으로 어떤 설정을 안 했다고 죄송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플리커 현상? 그런 거래요. 좋은 카메라들은 플리커 현상이 안 생기게 설정하는 게 있다고 듣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어차피 저는 또 좋은 카메라를 살 생각이 없으니까 대충 흘려들었거든요. 그런데 편집할 때도 플리커 현상을 없애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봤지만 제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방법은 딱히 없었어요. 여튼 이런 식으로 용어 자체를 몰라서 검색도 못 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튜브 왕초보 분들이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라고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자세한 거는 전문가 분들 거를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 유튜브 훈련소, 그분 영상들도 되게 좋았어요. 채널 이름이 유튜브 훈련소일 거예요, 아마. 유튜브 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알려줘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얼굴은 안 나오고 애니메이션 같은 캐릭터로 나오지만 알짜 정보가 많이 나오는 채널도 있었는데 요즘 안 봤더니 그거는 채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이런 영상들을 찾다 보면 경험담이 담긴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가끔 가다가 어떤 영상들에서는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그런 채널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다 본인이 정한 한 가지 주제로 채널을 해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로 채널을 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저런 분들 다 떠나서 유튜브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많이 알게 된 영상은 주원규님 영상이었답니다. 주원규님이 신사임당 채널을 팔고 새로 채널을 하셔서 유튜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상을 많이 올리셨어요. 다른 분들의 유튜브 시작하는 법 무료 강의를 듣다 보면 주원규님이 올렸던 영상 얘기랑 겹치는 게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무료 강의 시간 맞추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주원규님 채널의 영상을 여러 개 봐보세요. 그럼 도움이 진짜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채널에 가면 유료 강의를 안내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냥 강의만 있는 게 아니라 1:1 오프라인 PT가 있다는 게 다른 유료 강의들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듣고 싶긴 한데 저는 지금 강의료를 낼 여유가 없어서 못 들어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주원규님은 유튜브 조회수 수익화 조건이 되기 전에 사업이랑 연결해서 구독자가 적을 때도 수익을 내는 방법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조회수 수익에 더 포커스를 맞췄다면 그게 생각보다 어렵고 또 얼마 안 되기도 하니까 요즘은 비즈니스랑 연결해서 수익을 내는 게 돈을 더 벌기 좋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물론 유튜브 전문가답게 이 방법 말고도 앞에서 얘기했던 조회수 수익, 광고 수익 등등도 다 얘기하는 건 당연하고요. 아, 근데 저는 이제 막 시작한 채널인데 제가 주원규님이나 유튜브 훈련소, 부록 청년님
이런 채널을 홍보하는 게 아닌 거는 다들 아시죠? 제 채널이 커져서 이게 홍보로 오해받을 수 있어도 좋겠네요. 언제 그런 날이 올까요? 아니다. 긍정 확언이 그렇게 효과가 좋대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곧 올 거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그리고 유튜브 시작할 때 왕초보분들한테 또 어떤 얘기가 도움될까요? 좋은 카메라는 사지 마시고 그냥 핸드폰 촬영하면 된대요. 저도 지금까지 여러 채널에 영상 여러 개 만들어서 올리긴 했는데 다 핸드폰으로 촬영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치대가 필요한데요. 저도 거치대 사기 전에 여러 영상을 둘러봤거든요. 왜냐면 이중 구매 안 하려고요. 사고 다른 거 또 사고 그러면은 아깝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는 거치대를 2개 사긴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한 개는 스타필드 일렉트로에서 샀었고 하나는 인터넷으로 샀어요. 둘 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가격이 2만 원, 3만 원대로 저렴한 거였어요. 처음에 산 게 일렉트로에서 산 건데 저는 뷰티 제품 같은 상품 리뷰를 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조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조명 없는 거치대를 샀거든요. 그런데 제품 리뷰가 아니어도 은근히 조명이 필요하더라고요. 아니, 방 천장에 이미 조명이 있는데 뭐 조명이 따로 필요하나 싶었거든요. 언제 필요하냐면 얼굴이 나오게 촬영한 적이 있는데 낮 시간에는 해가 잘 들어와서 괜찮아요. 그런데 저녁 시간에 촬영할 때도 있고 낮이어도 좀 흐릿한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 조명이 없으면 얼굴이 진짜 회색빛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 뭐랄까, 도저히 이 얼굴로는 영상을 못 올리겠다 싶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물론 편집할 때 뭐 화사하게 그런 옵션으로도 되긴 하는데 그게 또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촬영할 때 최대한 뽀사시하게 한다던가 더 좋은 결과물로 촬영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인터넷으로는 조명이 같이 있는 거치대를 산 거예요. 그리고 거치대를 다시 산 이유 중에 조명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처음에 산 거치대는 항공샷을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2번째 산 거는 항공샷을 찍을 수 있는 걸로 골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각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처음에 산 거치대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2번째 산 거치대로 찍긴 하는데 뭔가 길이나 각이나 그런 것들이 다 만족스럽지는 못하다입니다. 그래도 비싼 걸로 사진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다른 유튜버 분들도 거치대를 여러 개 샀다고 하시는 거 보면 어쩔 수 없이 겪는 과정인가 싶기도 해요. 처음 생각과 달리 다른 용도의 거치대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내용, 실외용 뭐 그런 것들의 차이도 있고요. 상황에 맞게 거치대를 달리해서 찍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뭔가 쓸데없이 완벽을 추구하려고 처음부터 다 알아보고 딱 한 개의 거치대만 사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거치대는 여러 개 살 수도 있겠다 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거나 그냥 저렴한 거 사서 유튜브 시작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이소에도 조명이 같이 있는 거치대가 있었거든요. 다이소 최대 금액이 5,000원이니까 여기에서 먼저 사보셔도 괜찮을 듯해요. 그리고 제가 들었는데 이케아에도 조명이 같이 있는 거치대가 저렴하게 판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제 또 중요한 거, 마이크예요. 카메라는 안 중요한데 다들 마이크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다른 영상을 볼 때 유독 소리가 작은 영상이 있었어요. 아무리 소리를 키워도 진짜 소리가 작은 영상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내용이 궁금했어도 소리 몇 번 키우다가 답답해서 그냥 다른 영상으로 넘기곤 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은 사실 화면보다 소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는 필수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마이크를 사긴 했는데 당연히 저는 유튜브로 돈 벌기 전에는 비용을 많이 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렴한 마이크를 샀어요. 19,800원이었던가?
뭐 그 정도의 금액이었어요. 저는 실내 촬영이라 무선도 필요 없어서 유선으로 그냥 저렴한 흔한 마이크를 산 거죠. 그런데 제가 핸드폰에 음성 녹음을 해서 영상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핸드폰 마이크에 직접 녹음을 하나, 마이크를 끼우고 녹음을 하나 소리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왜 마이크가 필요하다는 건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었는데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입 앞에 갖다 대고 녹음을 할 때는 마이크가 필요 없었던 거고요. 핸드폰을 1m 이내의 정도라도 거리를 두고 촬영할 때는 그냥 말하면 확실히 소리가 제대로 녹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마이크를 꼭 끼우고 촬영해야 소리가 괜찮았어요. 2만 원 정도의 저렴한 마이크여도 핸드폰에 직접 녹음할 때처럼 음질에서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팟캐스트 같은 거를 하는 분들의 마이크를 보니까 다 비슷한 마이크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목소리가 약간 울리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 저음에 뭔가 더 좋은 소리의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같은 마이크를 쓰나 보다 생각을 했지만 저는 이것도 저한테 필요 없는 비용이다 생각해서 안 샀습니다. 그니까 비용 투자를 해도 되는 분들은 다들 사용하시는 그 스탠드 마이크? 그거 사시면 좋을 듯 하고 저처럼 비용 투자를 하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2만 원 내외의 마이크여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할 때 중요한 게 편집이겠죠? 편집 프로그램은 프리미어 프로? 결국은 프리미어 프로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걸로 사용하세요 하는 영상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또 비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캡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캡컷도 유료 버전이 있지만 저는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브루도 좋았어요. 근데 브루는 자막 같은 거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AI 영상 만드는데도 괜찮나 봐요. 근데 그거는 유료일 거고 저는 무료 위주로 사용해서 그 부분은 잘 모르긴 해요. 어쨌든 초반에는 브루랑 캡컷을 같이 이용했었는데 영상 편집은 브루에서는 뭔가 저는 불편한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캡컷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초보한테는 캡컷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솔직히 캡컷에 있는 무료 기능도 다 안 써본 상황이에요.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요. 우선 생각나는 대로 한글 프로그램에 대본처럼 적고 있어요. 예전에 다른 채널에 올릴 영상을 찍을 때 대본 없이 그냥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런 질질 끄는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수다 떠는 컨셉이긴 하지만 미리 이렇게 대본을 적고요. 다 적고 나면 핸드폰으로 마이크 없이 음성 녹음을 해요. 그리고 컬러링 한 것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캡컷으로 음성이랑 영상을 같이 편집할 거예요. 지난번 영상도 그런 식으로 해서 올렸어요. 제가 첫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채널에서 저는 건강과 행복, 부에 관해서 얘기할 거예요. 여지 유튜브 얘기해놓고 무슨 건강, 행복, 부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건강하고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요. 앞으로 유튜브로 돈을 벌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건행부 중에서 부에 해당되는 얘기 중에 하나로 유튜브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돈을 벌어보겠다고 지난 몇 년간 네이버 블로그도 했거든요. 다음엔 네이버 블로그 얘기도 해볼게요. 그리고 또 다음엔 건강이나 행복에 관한 얘기도 해볼게요. 그러니까 친구 만나서 수다 떨 때 우리가 다양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 채널은 주로 건강과 행복, 부에 관해서 수다 떠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할 일 하시면서 라디오처럼 제 영상 틀어놓고 들어주세요. 그러다가 여러분도 할 말이 생기시면 댓글로 같이 수다 떨어주시고요. 저랑 같이 수다 떨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 궁금하신 분들, 네이버 블로그 관심 있으신 분들, 건강, 행복에 관련된 얘기 듣고 싶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참,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럴지 모르겠긴 한데 제가 읽었던 책이나 유튜브 영상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생기면 또 건행부 그런 컨셉으로 또 그런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의 주제를 한 가지로 정해야 한다면서 저는 주제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제는 수다 한 가지로 정한 거랍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우겨볼 건데 과연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하긴 해요. 유튜브 얘기하다가 블로그 얘기하다가 건강 얘기하고 막 그러면 엄청 꼬일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랬죠. 어차피 채널에 영상 몇 개 없어서 꼬일 알고리즘도 없을 것 같다고. 제가 이렇게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또 영상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유튜브 해보려고 관심 있는 분이라면 평범한 사람의 유튜브 성장 과정을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시작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사실 제가 또 안 올릴까봐 일부러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과연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대체 언제까지 얘기하는 거야? 이러다 영상 안 끝나겠어요. 진짜 끝내야겠다. 여러분, 건행부